없어도 다 들려요. 예, 제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예, 누가 욕하나 이렇게 보고 듣고 있었어요. 이제는 욕 못하겠죠. 네. 좀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게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요. 이게 그냥 써봤어요. 오늘은 적게 쓰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이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산을 오르는 상황인가 아니면 사막을 가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산을 오르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어떤 산을 오른다는 건 목표를 정하고 코스를 보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확인하고 내가 원래 어디만큼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상까지 갈 것인가. 그 정상 가서 야호 하고 한번 외치고 정말 이 정상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런 느낌. 오르기 힘들었는데 못할 건 아니고 힘들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또는 넓은 풍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느낌 이런 것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런 건가? 이게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이 좋을 때는 산이라는 정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뛰어넘는 것 그런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생각이 나면 내 자체 모든 주변이 그러지면 산보다는 사막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일단은 사막은 뭘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정하기도 애매해요. 특별히 이정표가 없잖아요. 이정표가 있냐 없냐는 뭐냐면 어떤 내 현재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찾았다고 해도 그게 신기루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전반을 정말 맞춰가야만 하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만 하는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저는 사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따르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의 범주가 좀 희미해지거나 달라져요. 정상. 어떤 게 정상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경제가 정상인가? 또 나의 삶이 지금 정상 궤도에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가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정표들을 물론 이제 험한 산에 올라가면 이정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길을 찾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리본을 묶거든요. 길을 잊어먹을까봐. 그래서 그 리본을 따라가면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정표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막은 그런 게 없잖아요. 특별히 모래사막 같은 경우는 어떤 산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정상의 범주라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 그런 범주에 따라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뭐 힘들어진다는 건 생각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과연 그러면 내 삶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정상의 범주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직장에 지금 뭐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전부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뭐 기사에서 종종 나타납니다만 뭐 한 자영업자분이 너무 친한 이제 직원에게 또 거의 동생과 같은 직원에게 처음으로 좀 쉬다가 오면 어떻겠냐고, 사실은 무급으로 좀 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쉬고 오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정상의 범주가 아닌데 정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죠. 벌써 2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집에만 있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의 삶의 범주가 막 힘든 거죠. 애들과 벌써 방학을 4달이나 해야 되는데, 석 달 되고 이제 4월까지 하면 넉 달 되거든요. 넉 달을 애들과 있다 보니까 이전의 범주와 달라진 거죠. 방학의 범주와. 이 정도 견디면 이 정도 갔었는데 이게 견디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정상의 범주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사막이라는 범주는 다른 건데 이게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현재의 이상한 상황에서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내가 과연 사막인가 산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이직이나 실업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사막을 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요. 변화의 사막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이럴 때 산을 걷기보다는 사막을 걷는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정의가 우리 삶이 사막인가 산인가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뭐 주식시장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막 지수가 10%씩 떨어졌다가 그 사이드카 걸린다고 하거든요. 다 걸리고 중지돼요. 한 30분간 거래도 중지되고. 그렇다고 뭐 어저께는 또 뭐 한 9% 올라가고 또 오르면서 중지되고 막 이 큰 변동성을 갖거든요. 근데 이 정상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게 정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 현 상황, 만약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만약에 그 격리가 된다면 그 자체가 사막인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만 지금 갇혀있냐? 우리들도 갇혀있잖아요. 사실 나름대로 거리두기라고 얘기하지만 격리하시는 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뭔가 갈 수 있지만 어디 나가기가 참 애매하고 사람들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나름대로 그냥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사막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만약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특정한 것을 목표를 삼아 막 이렇게 이정표로 뭘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지만 이게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정상의 범주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생기는 게 이제 이정표예요. 내 삶의 이정표. 내 삶의 이정표가 중요한 건 현재가 어디 있냐를 알아는 거죠. 그래야 내가 현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 삶의 목표나 또는 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정표를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면 이정표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에 가면 패닉에 가까이 오면 뭐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막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은 유목민족 또는 사막의 족속, 사막의 삶이 다른 거죠.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막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사막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통과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나침판이죠. 그렇죠? 산을 뭐 잘 모를 때도 나침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산에는 뭐 보통 우리가 아는 산들을 가니까 뭐 전문 등산가가 아니고는 이게 오프로드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산로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침판을 그렇게 그게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건 사막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나침판을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그럼 과연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이 과연 나침판일 수 있는가. 나침판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거죠. 길이 없는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리고 걸어가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길. 이런 거는 나침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앞에 없어지는 이런 길들. 나침판을 갖고 간다는 거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삶이 막 이렇게 좋아지거나, 또는 희망이 막 생겼다가 더 큰 희망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취감이 확 느껴지거나,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걷는 길을 더 가면 나침판이 있어도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욕과 의심도 많이 들 거고, 이게 맞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훨씬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침판을 갖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여정 자체의 의미를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이 책인지 어떤 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막에 들어가면 모든 감정들과 모든 감각들이 깨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잖아요. 그냥 무슨 소리가 나면 놀라잖아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고 너무나 추운 그런 바람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갗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감각으로 돌아오면 예민해지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목적만 두고 막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길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는 그 길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반추해가면서 다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도시 문명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시기가 좀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위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과연 그런가? 그럼 내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수입이 절반으로 줄은 분도 있고, 또는 이게 더 위태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또는 이런 속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내 삶을 디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탄탄한 어떤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 바닥을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이런 때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나 자신.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든 그렇지 않든 나를 반추하면서 다시 바라보면서 객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지금 중반쯤에서 또는 내 삶의 3분의 1쯤 지난 삶 속에서 정말 방향을, 목적성을 상실했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나침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나침반은 어려울 때는 그냥 책을 봐왔던 것 같아요. 책이 나침반이에요. 뭐 이런저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이거 사막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잖아요.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얘기하면 저의 삶 속에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배움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제가 뭐 인공지능도 강의하고 막 이러니까 우와 뭐 이렇게 잘 배운다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부분은 빠를 수 있지만 대부분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저를 반추해보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느리지만 끝까지 가요. 천천히 가지만 놓지 않고 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나침반 같아요. 아, 배운다. 내 처음 가는 길도 배운다. 처음 가는 사람들과 만남도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현재의 여정을 굉장히 좀 생각해 보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침반은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친구나 멘토가 나침반이었던 거죠. 뭐 나이가 들면 누구한테 잘 안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길도 잘 안 물어보잖아요. 내려서 뭐 맨날 애들 시키지. 야 가서 물어보고 와. 그리고 다 시키지 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전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 들어요. 사람들도 찾아가고 제 생각 좀 여쭤보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넓은, 좀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건 내가 가보지 않는 길들을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소설가 누구죠?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쓴,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겨보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막과 관련되어서 저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대부분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정의하기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외국 나가는 게, 영어 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필요해요. 어떤 거 새로운 거 배우는데 왜 두려울까요?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금방 잘 따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맨날 드라마 볼 때도 영어로 듣고 잘 이해 못해요. 그래도 또 들어요. 여러 번 들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조금 들려요. 그리고 또 자막도 영어로 봐요. 두려운 게 없진 거죠. 영어로 뭐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제가 잘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안 가본 길을 가는 어려움은 뭐냐면, 사막을 걷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건, 한국이 지금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빨리 성공했고 가장 빠른 목표의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기루인 거죠. 이게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느 순간 뭐든지 다 갖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기루라고 생각해봐요.
내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것들 어느 순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기루처럼. 이거 공포스럽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만약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막 가운데 가는데 차가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에. 사막에 가는데 돈이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누가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닌데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너무 두려운 문제를 닥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없다면, 이런 것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렇게도 살아가 볼 만하겠는데?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 그러면 이제 기본이 달라졌죠. 정상의 범주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물려받은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의 작은 것들을 띄워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사회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게 물려받은 거든 내가 벌은 거든 사람들과 사회에서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나 혼자 농경사회에서 이거 저어서 나 혼자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거쳐서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다 내 것이 아닌 그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상의 범주가 달라지니까 새롭게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개념을. 그리고 그 새로운 개념들을 익숙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가져오는 거죠.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이 없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안 가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가셔야 되고 또 안 되죠. 내가 가진 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하시고 익숙해야 그 다음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정의에서 방황이 효과가 있어요? 방황이 효과가 있어? 여러분 생각했나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막내가 중2니까 중2병에 들어가는 아이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둘째 딸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모르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중2병이 하여튼 막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지나보면 뭐냐면 아이들 보면 그때 방황을 해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방황이라는 건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누구도 만나보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걸 자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까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외국이나 다른 데. 지금은 이제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배낭여행 지고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게 참 어려운데 좀 안타깝기도 한데 좀 기회만 되면 가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죠. 뭔가 계획하지 않고. 완더링이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디든지 다니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만나고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외국에 나가면요 동양인은 다 친구가 돼요. 일본인이랑도 친구가 되고 다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피부색으로 외국 나가면 이제 다 피부색으로 결정하거든요. 백인, 흑인, 황인종, 동양인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동양인끼리는 뭉쳐도 재미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면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막이라는 명예에 방황은 효과가 있어요. 왜 계속 경험해보고 탐색해보는 거잖아요. 경험해보고 탐색해보고. 우리가 책을 읽는데 중요한 건 경험하고 탐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경험하고 탐색해보는 거. 이거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새로운 정의, 방황,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10대 때 방황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저같이 나이 먹어서 방황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경험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 아까 어느 번 발표할 때 타이어 공기를 뺄 때라고 하는데, 타이어 공기를 빼는 거 조금 빼는 게 아니에요. 사막을 가려면 많이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좀 원래 타이어를 좀 이게 뭐 자동차라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찰력을 늘려야만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잘 덜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어 공기를 빼면 막 질주하지는 못해요. 막 올라가거나 막 달릴 수는 없어요. 마치 스노우 체인을 달리는 것들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정의인데 타이어 공기를 뺄 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타이어 공기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큰 그림의 계획의 일부를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거죠. 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갑자기 모든 걸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 대한 그 힘듦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은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알잖아요. 모든 게 평면으로 돌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복잡한 걸 자꾸 빼줘야 돼요. 피사체를.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아웃포커싱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배경을 뭐 단순한 걸 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뺄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막에 가는 사람들은 뺄셈이 중요해요. 내 삶에. 여러분 직업을 바꾸려고 하시고 또는 만약 직장인인데 뭐 다른 곳에 가시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 이 작업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빼봐야 돼요. 그래야 명확해집니다. 사막에 가는데 뭐 걸추장스러운 게 뭐가 필요해요? 옷 가벼운 게 필요하고요. 잠바 뭐 두꺼운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 빼야 돼요. 내 생존에 필요한 물, 그리고 간단한 음식, 그리고 오아시스까지 버틸 수 있는 겉을. 그 외에는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지고 있는 의무, 우리가 지고 있는 권리, 뭐 우리 세 끼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빼야 돼요. 세 끼 음식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 한 끼만 먹을 수도 있고 세 끼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마치 뭐예요? 김병만이랑 함께하는 뭐죠? 예.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보면 한 끼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출연한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한 끼를 먹어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끼만 먹는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몸은 지치고 힘들고 막 집도 만들고 그러는데 한 끼 먹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왜? 여정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삶을 가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막을 걷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뺄 수 있죠.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정리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꼽으라고 등 뛰어넘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책을 읽으신 분은 다 아는데 뭐냐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마라톤처럼.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보통 같이 붙어서 이제 힘들지 않게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페이스메이커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이거를 같이 가는데 혼자 가게 하는 거예요. 혼자. 여정은 혼자 가는데 저 멀리서 또는 앞에서 또는 뒤에서 보이게끔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두운 길을 가본 분들은 어두운 길들을 자동차로 운전해 본 분들은 알아요. 자동차로 운전한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아주 멀리 고속도로도 그렇고 잘 안 보일 때는 앞차가 있으면 좋아요.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때로 내가 제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것들을 다루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기러기 철새들이 이동할 때
이게 맨 앞장서서 대장이 돼서 혼자만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서를 바꿔요. 앞에 가지만 힘들면 뒤로 빼고 앞에 사람들 또 다른 이제 공기 흐름을 막아주는 다른 개체가 앞으로 나오고 그런 거죠. 함께 그리고 혼자 가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함께 큰 의미에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워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은 혼자 가요, 항상. 저는 여행에 이런 여행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서 큰 그림에는 보호도 해주고 어느 순간은 같이 이야기하고 뭘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여전히 혼자 또 걸어가게 놔두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내 삶도 바라보고 내 삶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혼자 가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 저는 다섯나비가 좀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큰 틀에서 우리 함께 가요. 뭐 한 달에 2번밖에 안 보니까 사실은. 그러나 함께 가는 거죠. 뭐 2번밖에 안 보니까 혼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은 걸어가죠. 하지만 서로가 힘들 때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내 삶의 것들을 다섯나비 단톡방을 이렇게 좀 이용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아무도 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자랑만 하듯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먹거리 자랑, 저는 주로 먹거리 자랑하고 여행 간 거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 그냥 저는 자랑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뭐 제가 뭐 먹거리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여행을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안 가본 사람들에게 또 정보도 제공해주고 함께 좀 그런 의미도 나눠보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죠. 어려웠던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아이들 뭐 이래갖고 속상해요. 그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얘기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거리감 좁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자꾸 그냥 단톡방이 그냥 정보만 얻는 그런 단톡방이 아니라 뭐 책 정보만 얻는 분들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의 같이 가지만 함께 가지만 또 혼자 그 길을 걷기 위한 혼자 가지만 혼자 걸어가지만 함께 가는 그런 안전한 사막을 걸어가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왔는데요.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시작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내가 혼자 걷지만 쓰러지면 누군가 나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연대의 의식이 있잖아요. 다섯나비라는 저는 조금 더 넓혔어요. 다섯월드라는 그런 뜻에서 서로 비가 우산이 되고 비의 우산이 되고 서로 나침판이 되어가고 뭐 누군가 뭐 격려할 때 그게 조언이잖아요. 누군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야기 이거 갖고 정리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냥 뭐 조언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잘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셔서 융화해 가고 자기 삶 속에 녹여서 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또 힘있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 길들을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좀 해주시면 네,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잠 잘 주무시고 마스크 꼭 두 개씩 저도 득템했어요 어저께. 2개씩 꼭 받아오세요. 계속 받아놓으십시오. 일단은 황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황사가 더 두려운 적일 수 있어요. 편안한 주말 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